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장면이 있어요? 저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저승사자랑 도깨비가 긴 코트 입고 밤에 나란히 걷는 장면. 그때 공유씨 코트가 이 브랜드 거였어요. 역시 같은 드라마에서 공유씨가 입었던 트렌치 코트도 이 브랜드 거였죠. BTS의 B는 물론이고요. 전지현, 수지, 유나, 고소영, 최지우, 고준희, 이동욱, 이정재, 김수현, 차승원, 박보검, 유아인, 이종석 씨가 여기 트렌치 코트 입은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이 브랜드가 트렌치 코트의 상징 같은 존재죠. 체크무늬 목도리랑 모자도 유명해요. 아이유 씨도 이 브랜드 목도리 메고 나왔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명한 체크가 바로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무늬죠. 영국 왕실이 사랑하고요. 탐험가는 물론이고 예전부터 패셔니스타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다가 너무 라이센스를 남발해서 너무 흔해지고 또 구닥다리 취급을 받고요. 지금은 스트릿 패션으로 유명한 그 체크무늬 모자가 한때는 영국에서 불량배들의 패션 유니폼이다 이런 취급을 받아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급락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브랜드는 구찌만큼이나 극적인 반등으로도 유명하죠. 뛰어난 경영자와 디자이너들을 영입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 젊게 만들었고요. 건달들의 유니폼까지 핫한 패션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영국의 대표적인 명품. 자, 오늘의 주제는 가을이 왔으니까요. 트렌치코트의 상징 버버리입니다. 과거에는 물론이고요. 2010년대에도 그랬고 최근까지 버버리는 핫하죠. 왜 예전에 해리포터 때 엠마 왓슨의 10대 시절, 그리고 축구 스타 베컴의 둘째 아들이죠. 로메오의 어린 시절 같이 어린 나이 때에게는 물론이고요. 20대, 30대, 40대에서도, 그리고 트렌치코트뿐만 아니고요. 기미의 패딩으로 유명했던 200만 원 넘는 패딩. 왜 이렇게 살짝 안감이 보이면 버버리 체크무늬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유 씨 목도리 가방 모두 유명했죠. 그리고 아까 도깨비에서 나왔던 공유 씨의 트렌치코트 300만 원 넘는 가격이었는데 드라마가 나가고 나서 매장에서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죠. 물론 저 같은 아저씨들이 막 사가지고 입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낭패를 봤다고 합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니 공유도 아저씨 맞는데 아저씨로 분류할 순 없지, 그치? 근데 혹시 영화 킹스맨 봤어요? 거기서 에그씨 있잖아요. 킹스맨 되고 나서 왜 수트배 입은 에그씨 말고요. 처음에 픽업 될 때 왜 동네 건달 같은 차림의 에그씨 있잖아요. 그게 영국 건달들 차림이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버버리를 수렁에 빠뜨린 적이 있어요.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아무튼 바바리 코트라고들 하는데 이 버버리의 창립자 토마스 버버리가 트렌치코트의 원조격이죠. 예전부터 영국의 날씨가 궂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레인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방수가 되는. 근데 이걸 처음에는 고무로 만들었다고 하죠. 고무가 어때요? 무겁고 공기도 안 통하고요.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옷가게를 하던 21살 청년 토마스 버버리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농부나 목동, 마부 같은 사람들이 즐겨 입던 질기고 가벼운 옷, 스모프록에 착안을 해요. 그걸 더 가볍고 이중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치밀한 밀도를 가진 개버딘 원단이라는 걸 개발한 거죠. 여기서 버버리 코트가 만들어집니다. 바바리가 아니고요. 이 가벼운 레인코트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근데 보통은 명품백에다가 노트북 집어넣고 막 무겁게 막 우겨넣고 해가지고 막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명품 구두도 막 뒤축을 꾸겨 신고 막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슬리퍼처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들 중에. 근데 보통은 안 그렇죠. 아무튼 명품이라고 하면 보통 사치품을 생각하지 실용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왜 예전에 롤렉스도 그렇고 구찌도 그렇고 샤넬 페네스도 그렇고 명품이 명품이 되고 더 유명해지는 계기가 된 공통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기억나요? 전쟁이었죠. 보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영국군이요, 병사들의 방수 전투복 용도로 버버리의 코트를 대량 주문합니다. 고무 레인 코트보다 가벼워서 훨씬 더 전장에서 유리했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단추 없이 허리춤을 끈으로 묶는 트렌치 코트 타이로켄입니다. 엄청난 명성을 얻고요. 영국 왕실에서도 사랑을 받고 왕실 지정 메이커가 되죠. 그리고 버버리 하면 뭐가 떠오르죠? 체크무늬. 이 체크무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평소에 등산 갈 때도 방수 자켓 같은 거 입는 경우 많잖아요. 빡센 사냥에는 진짜 필요한데 1911년에 인류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 세계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영국의 알콕경 같은 사람들이 버버리 옷을 애용했습니다. 탐험복으로요. 그래서 더 버버리는 유명세를 치렀고요. 탐험가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던 이 무렵에 버버리는 트렌치코트 안감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런던 시내 당일 배송을 했답니다. 왜 트렌치코트 보면 한쪽 어깨에만 이렇게 천이 덧대어져 있어요. 양쪽 어깨에는 이렇게 견장이 있고 손목에는 끈이랑 단추가 있죠. 버버리 코트는 보어 전쟁뿐만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도 계속 쓰였거든요. 그러면서 진화를 거듭한 겁니다. 일단 허리끈만 있던 게 단단히 여미기 위해서 더블 단추가 생기고요. 총을 어깨에다 메고 다니니까 마찰 때문에 이게 해질 수 있잖아요. 천을 하나 덧댄 거죠. 그래서 이걸 건 패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의 견장은 계급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요, 외투를 입어도. 그리고 벨트에 디링이라고 부르는 고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소지품 걸고 다닐 수 있게 한 거죠. 주머니 모자랄 수도 있고 손에 들고 다니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손목의 줄이랑 단추는요, 2차 대전 때 참호전이 많았었거든요. 흙이나 먼지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염이라고 줄이랑 단추를 추가한 거죠. 완전히 실용 코트인 겁니다.
지금도 밀리터리 룩이라는 게 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장교들이 입던 버버리의 트렌치 코트가 일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협찬도 아닌데 막 배우들이 버버리 코트 입고 나오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더 퍼지고 계속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로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버버리 코트의 인기는 하늘을 찔러서요. 90년대에는 버버리 매출의 4분의 3이 아시아 시장에서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 출장 나갔다가 돌아올 때 꼭 사와야 되는 물건 중에 버버리 코트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왜 첫 부분에 버버리가 계속 잘 나갔던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혹시 일본 버버리라고 들어봤어요? 영국 버버리가 아니라 일본 버버리, 뭐 이런 거 같은 여러 상황이 독이 됐습니다. 일단 버버리 본사가 일본 등에 상표권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버버리 체크무늬, 버버리 브랜드가 너무 흔해진 거예요. 일본에는 버버리 블랙 라벨이라고 일본 자체 생산 버버리가 있었어요. 원래 일본에서 디자인하고 일본에서만 팔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막 퍼지면서 시장을 교란시키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똑같은 버버리인데 뭐 블랙 라벨만 붙어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은 더 싸다. 그럼 그걸 하는 사람들 좀 있지 않았겠어요? 명품이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죠. 실용적인 걸로 명성을 얻어서 명품이 됐는데 명품답게 처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 거예요. 또 트렌치 코트, 목도리, 우산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고요. 그리고 한국도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전후로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아시아 의존도가 컸던 버버리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아까 킹스맨 에그시 동네 건달 시절 90년대부터 영국 곳곳에서 나타난 그런 동네 건달 같은 친구들을 차부족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영국 경제가 침체되고 구조개혁을 하던 시기에 일자리를 잃고 좀 형편이 어려웠던 워킹클래스 출신 형소년들이 많았죠. 이 차부족이라는 친구들이 훌리건이라고 하죠. 막 축구장 가서 상대팀이랑 막 싸워요. 서포터들이랑. 또 클럽 가서 펍에 가서 계속 시비 붙고 막 행패 부리고 싸우고 하니까 출입이 금지되고, 이 차부족의 상징적인 복장 중에 하나가 버버리 체크였어요. 특히 모자요. 그렇게 자꾸 막 쫓겨나고 막 출입 금지당하고 하다 보니까 좀 비싼 브랜드 입고 다니면 안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버버리 체크 모자, 뭐 프라다 스니커즈 이런 거 신고 다니다가 이게 유행이 되고 차부족의 유니폼처럼 정착이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부족들이 매장에 가서 그나마 진짜를 사면 그래도 브랜드에 좀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잣집 애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짝퉁을 샀습니다. 짝퉁을 사가지고 입고 쓰고 다니면서 계속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버버리 체크무늬 하면 노인들 그리고 불량배들 유니폼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굳어진 거죠. 버버리 브랜드 가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죽으라는 법만은 없는 거죠. 그리고 변화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 바뀐 회장이 1997년에 새로운 CEO를 영입합니다. 미국 백화점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패션 유통업계의 거물 로즈마리 브라보란 분이었어요.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서 차 트렁크에다가 자켓을 항상 여러 벌을 넣고 다녔대요. 조지와 알마니 만나면 아르마니 자켓 꺼내서 입고, 미우치와 프라다 만나면 프라다 자켓 꺼내 입을 정도고요. 영업의 정석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한 외신 인터뷰에서 구찌의 부활을 이끈 CEO 도미니코 드솔레 있었잖아요. 드솔레가 그랬어요. 부활하기 전에, 그러니까 망해가던 구찌한테 기회를 주고 재기의 가능성을 알아본 거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브라보였대요. 안목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브라보가 버버리에 온 뒤에 아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하고요. 남발하던 라이센스 사업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러 소매점에서 팔던 버버리를 백화점 같은 고급 매장에서만 팔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흔해진 버버리의 상징 체크무늬, 그걸 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영입된 디자이너 로베르토 매니체티는요, 트렌치 코트에 집중됐던 버버리의 상품들을요,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상품으로 확대합니다. 숨기지 않고 남겨둔 체크무늬는 색깔도 좀 다양하게 화려하게 바꾸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케이트 모스 같은 당대 최고의 모델, 그것도 영국 출신의 모델한테 입혀서 당대 최고의 사진작가한테 사진을 찍게 한 다음에 배포하죠. 당시 버버리를 두고 영국 언론의 화두는요, 버버리도 구찌처럼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이 미국 CEO가 버버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요, 구찌에서 전설의 디자이너 톰 포드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크리스토퍼 베일리를 영입합니다. 당시 CEO 브라보는 훗날에 버버리의 부활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왜 부활시킨 게 아니라 부활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느냐? 브라보는 버버리에 영입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브랜드가 새로워지려면 5, 6년은 걸릴 거고 완전히 탈바꿈하려면 10년 정도는 걸릴 거다. 그리고 자신이 부임한 지 10년이 되기 직전부터 새 CEO를 영입하는데 공을 들입니다. 전화해서 막 제안을 하는데 거절하니까 또 전화하고 만나달라는데 안 만나니까 또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영입된 새 CEO가 역시 미국 출신의 안젤라 아렌치였죠. 자, 브라보의 선택이 맞았을까요? 안젤라 아렌치는 성공했을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인터뷰에서 아렌치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부임을 해서 회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60명 되는 임직원이 아무도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안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직원 할인을 받아서도 버버리 트렌치 코트 안 사는데 과연 고객들이 정상적인 가격에 살까? 그리고 저 직원들은 집에 버버리 트렌치 코트가
인기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곧바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우리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자. 우리는 1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버버리다. 루이비통이 가방, 구찌가 가죽 제품이면 우리의 위대한 유산은 트렌치코트다. 이 승부수가 통했을까요? 안젤라 아렌츠 부임 1년 만에 버버리 매출은 20% 넘게 뛰었고요. 5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막 실용 코트, 실용만 강조한 코트가 아니라 명품답게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젊은 라인을 강화했죠. 그리고 버버리는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디지털 채널을 강화했어요. 그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 가장 먼저 디지털 채널 투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온라인 채널로 버버리 패션쇼를 생중계했고요. 패션쇼가 끝난 직후부터 모델들이 입고 나온 옷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들은 쇼에서 나온 옷들이 보통 매장에 풀리려면 6개월 가까이도 걸리니까요. 그리고 첫 부분에 말씀드린 해리포터의 엠마 왓슨이 모델로 등장했고요. 축구스타 베컴의 둘째 아들 로메오도 모델로 등장해서 화제가 됐죠. 당시 로메오 10살이었거든요. 버버리 사상 최연소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때 쓴 모델들이 거의 영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화제를 일으키면서 어리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아까 그 차부족의 패션, 동네 건달 깡패들 패션으로 혹평을 받았던 버버리의 체크모자 이런 것들이 핫한 스트릿 패션으로 거듭납니다. 재밌는 건 미국 출신의 CEO 두 사람이 영국 출신의 모델들을 기용하면서 영국의 브랜드를 완전히 되살려 놓은 거죠. 이후에 안젤라 아렌츠는 애플의 소매 담당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고요. 훗날에는 CEO까지 맡았던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베일리도 17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버버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요 지방시에서 스트릿 패션과 하이 패션, 럭셔리를 절묘하게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고딕의 제왕 리카르도 티시를 영입하죠. 그리고 리카르도 티시는요 새 브랜드 로고와 함께요 창업자 토마스 버버리의 이니셜을 딴 새로운 모노그램을 선보였어요. 자, 버버리란 브랜드는 최근까지 크고 작은 부침을 때때로 겪었지만요 실용적인 상품에서 시작해서 명품까지 아주 긴 세월 동안 변화에 성공하면서 버티고 살아남았죠. 그렇지만 2020년 2분기에는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이 50% 가까이 떨어졌고요 전 세계 직원의 5% 가까이 되는 500명가량을 감원했어요. 물론 다른 명품업체들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품업계는 디지털 채널을 강화하고요 이러한 와중에 가장 먼저 디지털 전환 성공했던 명품업체 버버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164년의 성공의 역사, 영국 명품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멋지게 걸어